반갑습니다. 솔리덕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준축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기준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형 패턴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원형 패턴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굳이 뭐, 잘 됐는데, 뭐, 기준축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원형 패턴 할 때 약간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축을 잘 못 잡는 경우, 임의로 축을 만들어서 그 축을 기점으로 원형 패턴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에 큰 형상, 본체가 되는 게 이제 원통이고, 그쵸? 예, 그 안에 작은 원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원 기둥을 이제 원형 패턴 하라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이건 그냥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가장 위에 축을 잡는 건데, 이 축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겉에 형상이 원형이다 보니까, 원통이다 보니까 이 원통 면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운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에 내려와서 요 놈을 선택해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패턴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이걸 해봤고, 그쵸? 겉에, 그러니까 본체, 기준이 되는 원통이, 그 형상이 원통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이거는 이제 네모든 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꼭 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겉에 기준이 되는 그 오체가 되는 그 형상이 원형일 때는 그 원통의 면을 찍게 되면은 바로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축 잡기가 상당히 편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세문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들어오셔서요. 중심 사각형으로 중심을 찍고 가로 100에 세로 100 할까요? 자,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들어갑니다. 돌출은 뭐 10mm 해도 되겠네요. 자, 10mm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앞면에 이 앞면에 스케치를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원을 중심을 기점으로 크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한 75짜리 그릴까요? 자, 보조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북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뭐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모를 그려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원이 됐든 네모 됐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나오셔서 돌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0mm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겉에 형상이 이제 네모다 보니까 우리가 원형 패턴 하면은요, 축을 잡을 때 가장 위에 이제 클릭해서 축을 잡을 때 바깥의 면을 찍게 되면은 가운데 축이 잡히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원통일 때는 면을 잡으면 자동으로 그 원통의 중심을 잡아줬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클릭해도 잡히지 못하고 있죠. 지금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축을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이렇게 축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뭐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턴 뜨고 싶다고 하면은 요 가운데서 직각 방향으로 이제 축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축이 가운데서 이렇게 앞으로 생긴 이런 축을 만들어 줘야만 얘가 이 축을 기점으로 강강술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강강술래 할 때 보면 가운데 솥대를 두고 그 솥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돌잖아요. 뭐 그런 게 원형 패턴의 이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가운데 축이 있어야만 그 축을 기점으로 그 주변을 강강술래로 패턴이 뜰 수가 있더라. 즉 그 축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솥대, 축을 세워야 될 지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나오셔야 되는데, 어느 면에 찍어야 되냐면은 직각면, 그러니까 축이 요렇게 앞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랑 직각인 거는 지금 현재 이 면이죠, 이 면. 이 면과 직각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이 면과 직각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면에 점을 하나 찍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들어가고, 여기 점 있죠. 점을 이용해서
가운데다 이제 축을 세울 거면은 가운데다 점을 하나 찍고, 꼭 가운데가 아니라도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점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스케치 종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이용할 거지만 이거는 이제 예제로 한번 그냥 아무데나 찍어 놨습니다. 제가. 자, 기준축을 만드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참조 영상에서 우리가 기준면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쵸? 그 바로 아래 기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축. 자, 기준축을 클릭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거랑 제일 밑에 거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이 면에 이 위치에 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특정 면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장 마지막 점과 면을 이용할 거다라고 해갖고 가장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해당하는 면 찍고 그리고 점을 찍으면은 그 점에서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직각 방향으로. 자, 제가 아까 전에 딱 필요한 축이 이쪽 방향에 이 축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이 축을 기점으로 이제 강강술래 이렇게 강강술래 도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직각 방향으로 축이 나간다는 걸 유념해서 거기랑 직각인 면에다가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축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형 패턴을 클릭해서 피처는 요 놈을 잡고 그쵸? 그리고 위에 요 축이죠. 축은 L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서 패턴 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해볼까? 뭐 기준축 클릭해서 점과 면 그리고 이 면을 클릭해서 요 점을 찍게 되면은 당연히 요 자리에다가 축이 생성되겠죠. 이렇게 그쵸? 확인. 요런 원리입니다. 그쵸? 면과 점. 그럼 이제 패턴을 만약에 이제 뜨게 되면은 이번에는 피처는 L을 잡고 가장 위에 축을 L을 잡게 되면은 L을 기점으로 이제 패턴이 떠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이죠. 지금 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축이 만들어져야 될 그 방향과 직각인 면에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직각인 면에.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더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저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축에서 가장 위에 것도 사용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면을 클릭해서 가장 오른쪽 면과 가장 왼쪽 면을 찍어서 중앙의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케치를 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고래 놓고 라인으로요. 그냥 직접 그 선을 그리는 거야. 축에 해당되는 축 역할을 할 선을 그냥 바로 그 방향으로 그냥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스케치 종료할게요. 자, 이게 축이 돼야 되겠죠. 축이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원형 패턴 해볼게요. 자, 원형 패턴 하면은 피처는 L을 잡고요. 자, 요거 원점에 와서 L을 잡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하다. 이론상 보면은 이게 축 역할을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되긴 되는데 방향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치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만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근데 지금처럼 방향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축을 찍어 주셔야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상하죠 지금. 그렇죠?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이게 축이 방향은 맞는데 왜 이걸 찍었는데 패턴은 이렇게 이상하게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준축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가장 위에 있는 선 모서리 축,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면 그게 축이 됩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할게요. 확인. 그냥 축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축이 파랗게 보이죠. 근데 선하고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보이는데 왼쪽에서 이제 스케치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해서 이제 안 보이게 하면은 확실하게 축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원형 패턴으로 피처는 이거 선택하시고 가장 위에 축은
네, 얘를 선택하시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다는 거죠. 방향도 확실하고. 네,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첫 번째랑 그 마지막 걸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좀 만들기도 편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좌측에 보이는 이러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그 회전 패턴을 이용해서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형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배웠던 기준 축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거부터 해서 차례 이건 금방 끝나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만드는 과정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문서 들어가겠습니다. 세문서의 파트 더블 클릭. 자, 일단은 요게 뭐 반지 꼬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반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결국 이 반지 하나가 원형 패턴으로 4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는 미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이 반지 형상 하나, 요거 하나만 만들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 그렇죠? 예, 그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지의 형상이 여기에 보면 이제 정면도 주어졌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도면 자체를 제가 그린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려주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235파이죠. 235파이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라인으로요. 중심을 찍고 수평으로 가다가 대각선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SC 종료. 끝에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말고 적당히 가다가 자연스럽게 위로 꺾어 주시고요. 각도는 이 선과 이 선이 55도. 자, 요소 잘라내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요소 늘리기가 있죠. 클릭을 해서 요소는 끝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평선의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 115라 주어졌죠. 115mm. 그리고 이제 이 내경이 지금 이 내경 안쪽 내경이 130파이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요. 원점을 찍고 일단은 그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점을 찍는 게 아니라 직각점을 찍으셔야 돼요. 직각 마크가 뜰 때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거 요 표시 이게 뜰 때 찍어야 됩니다. 중간점하고는 틀립니다. 그쵸? 그래서 직각점에 클릭을 하시고요. 네, 종료하시고 자 라인으로요 여기 요정도 위치에서 대충 그냥 대각선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시정지 또는 되돌리기 해서 천천히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놈을 대충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을 찍고 컨트롤 이 선을 찍고 그리고 평행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한 선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 선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가 130의 절반이니까 65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65.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쬐끄맣게 보이는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 삼각형이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전 배우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여기에 있는 자그마한 삼각형의 형상 이게 단면이 되는 거죠. 이 단면이 이걸 중심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반대쪽까지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 트림 같은 거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까지 치수를 만족한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하고 나오세요, 그냥. 컨트롤 7.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갑니다. 회전 보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 선이나 클릭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중심선 역할 할 거니까 일단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래도 이제 전혀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아직은 안 나와요. 그쵸?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얇은 피처를 일단 해제하셔야 되고, 그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선택 프로파일에서 요 쬐그만 확대를 좀 하세요. 요 영역, 요 삼각형 영역을 클릭해서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요 중심선을 축으로 해서 그쵸? 요게 지금 이거죠.
혹시 이게 안 잡혀 있으면은 또는 이상하게 잡혀 있으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애를 다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요거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 삼각형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해서 반지꼬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컨트롤 7.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형 패턴을 뜰 거예요. 원형 패턴을 뜨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위에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놈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4개가 놓여야 되거든. 4개. 그쵸? 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좀 바라볼까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은 이렇게 중앙에서 세로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패턴이 요렇게 패턴을 노는 거죠.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윗면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윗면에. 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다 점을 찍고 스케치 종료. 제가 지금 윗면에 그린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준축을 눌러서 잘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점과 면을 선택하겠다. 점은 이거고, 자, 이 점을 그린 거는 윗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윗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윗면의 직각 방향으로 축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요걸 가지고 원형 패턴 눌러서 피처는 지금 만들었던 요거 반지 가장 위에 축은 요 놈을 선택하시고요. 개수는 4개 동등 간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반지꼬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하나 이제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대칭 복사는 쉽죠. 네, 대칭 복사 클릭해서 요놈이 이제 밑으로 가야 되니까 요 대칭면은 윗면이 되겠죠. 윗면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끼인 면이니까 요 면을 기점으로 요 놈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미러가 되는 거죠. 예, 얘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 그렇죠? 피처가 아니라 피처는 이제 하나하나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피처가 아닌 바디를 열어서 바디에서 얘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통째로 잡힙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솔리드 합치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확인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될 게 뭐냐? 기준축 만드는 방법과, 그쵸? 예, 뭐 원형 패턴, 그리고 미러, 이런 건 복습이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재미난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